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시험 대비, 상급 시험 대비 청소년 이론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개정된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촬영을 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 인터넷 등의 중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등의 중독 끝나고 제5절 청소년 보호와 연관된 시험에 잘 나오는 청소년 보호법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진도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법,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하는 0세에서 6세까지 심야 시간에 이제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인터넷 등의 중독을 보겠습니다. 앞에는 워밍업이니까 가볍게 보세요. 컴퓨터 몰입 및 중독 의미와 영향입니다. 청소년들이 장기간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정신건강을 해치고 대인관계의 장애를 가져오는 일련의 문제 행동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등의 중독, 컴퓨터 몰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이 되면 컴퓨터에 장기간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 중독하면 게임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를 겪게 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서 눈의 통증 유발하겠죠. 학업이나 업무상의 손실, 통신 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손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삶, 청소년들에게 정체감 형성에 크게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공간은 실제로 성 관련 정보, 매춘 문제, 사회 규범 해체와 관련된 해킹의 문제, 인권 침해 등 청소년 초기 정체감 혼미를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중독의 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관된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중독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치유 캠프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사이버 범죄입니다. 기존의 실생활 범죄가 정보통신 매체를 수단으로 하여 발생되거나 사이버 공간 내에서 타인의 명예손상이나 재산상의 손실 등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행위 일체가 바로 사이버 범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유형은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매춘알선, 인터넷 도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상의 부적절한 행위 유형은 많이 있는데요. 동일하거나 특별한 내용적 가치가 없는 정보를 연속적으로 게재한다든지 끊어주세요. 정보의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을 게재한다든지 끊어주세요. 정보의 중복 게재, 지나친 긴 장황한 글을 게재한다든지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게재를 한다든지 욕설 등의 무례하거나 적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인신공격,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과대 허위 광고를 게재한다든지 음란, 외설, 폭력 등의 불건전 정보를 게재한다면 이것은 사이버상의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 동의되시죠? 자, 사이버 일탈 행동의 지도 대책인데요.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과 유해 정보는 이를 공유하는 네티즌 사이에서 자발적, 자율적인 노력으로 차단되고 예방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네티켓 교육을 확산한다든지 부모의 사이버 참여를 증진한다든지 정보 기술 관계법이나 청소년 관련법을 보완한다든지 법과 제도의 정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인터넷 중독의 의미와 사이버 팸이 있는데 자, 거기 사이버 팸 있잖아요. 그 자리 별표 청소년 예론에서 이런 것들이 좀 등장하기도 해요. 자, 인터넷 중독은 중독증 어딕션이라고 하죠. 중독증이란 단순한 대상 탐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몰두해서,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인터넷 몰두, 컴퓨터 몰두란 말을 썼습니다. 몰두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만족감과 편안함을 찾는 대상 의존성 끊어주시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의존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끊어주시고 그 대상에 몰두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금단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인터넷 중독의 증상들로 많이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는 의존성이 있고 의존성, 그 다음에 내성, 그 다음에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의존성과 내성과 금단 증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존성, 이것은 이제 대상 의존성이라고 하죠. 뭐 술을 찾는다든지 뭐 우리가 알코올 중독도 중독이니까 이것도 이제 대상 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그렇습니다. 내성 현상,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몰두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제 끊기 힘든 금단은 끊는 현상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금단 증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세 가지 잘 알아놓으시고요. 이거는 인터넷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팸입니다. 사이버와 패밀리의 합성어를 말하는데요. 인터넷 동호회, 채팅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1999년 말부터 이제 사이버 패밀리, 사이버 팸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팸은 같은 취미나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이 가족을 형성해서 나이차와 성별 등에 따라 아빠, 엄마, 삼촌, 이모 이렇게 부르면서 가족처럼 지낼 정도로 지내는 모임 정도로 이제 여겨졌었어요. 자, 최근에는 일부 청소년들이 집단 가출을 해서 팸 멤버끼리 모여 살거나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함께 원조 교제 등 탈선의 길로 빠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사이버 팸이 됩니다. 사이버 팸은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이해론의 선택지, 문항 선택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정답이 된 것은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런 게 사이버 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나온 대로예요. 인터넷 동호회나 채팅 사이트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진짜 뭐죠? 혈액 뭐라 하죠? 혈통으로 이제 친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형성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이버 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5절 들어가겠습니다. 제5절은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인데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있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0시부터서 6시요. 자, 이게 있었거든요.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자, 이게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게임 산업의 육성, 게임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삭제된 이유에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 보호법상에서 이제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알아놓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청소년 보호법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 제정됐는데 뭐 여러분들이 제정 연도는 법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정 순서 그거 꼭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 자, 정의가 나옵니다. 이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 자, 연령도 시험에 잘 나오죠. 기출문제 보면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이런 것들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돼 있죠. 세 가지 법률이에요. 묶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방 했던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19금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년법이 있습니다. 소년법에 보면 소년법은 19세 미만으로 돼 있죠. 1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나온 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 자리 별표,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만 나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자, 매체물이 있고 밑에 쭉 내려오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양가로 4번에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4번이에요. 청소년 유해 약물 등 그거 나와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청소년 유해 약물이 잘 나오거든요. 청소년 유해 약물의 별표. 자, 동그라미 1번에 별표 치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매체물은 제가 읽어드린 거 따라오시면 돼요. 맨 끝에를 읽을 건데 그걸 보시면 됩니다. 매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번 영화 및 비디오물, 2번 게임물, 3번 음반, 음악 파일, 음악 영상물, 음악 영상 파일. 4번은 공연인데요. 국악 공연은 제외합니다. 아무래도 국악 공연은 청소년에게 좀 유해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악 공연은 제외를 시키고, 5번째는 정보통신을 통한 부호, 문헌, 음향, 영상 정보. 6번째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뉴스 보도 있잖아요. 보도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어떤 유해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도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합니다. 보도 방송 프로그램 제외 밑줄. 자, 7번째입니다. 일반 일간신문, 그 다음에 특수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자, 8번째는 잡지, 정보간행물, 그 다음에 전자간행물, 그 밖에 간행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출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이나 전자출판물이나 외국 간행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5개 광고물 있잖아요. 5개 광고물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서 9번까지 쭉 매체물에 수록, 게재, 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도 광고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TV에도 광고 나가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11번째는 그 밖에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 정하는 매체물이 여기에 들어간다. 자,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들어갑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있는데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유해 동그라미요.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고시한 매체물이에요. 매체물의 동그라미. 그래서 유해 매체물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4번째 청소년 유해 약물 등 들어갑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이 시험에 잘 나온다 했잖아요. 청소년 유해 약물이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거기에 보시면 주류,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마약류, 그 다음에 환각물질, 요 네 가지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박스로 잘 나와요. 그래서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입니다. 법에 나온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에 해당되는 거, 주류와 담배도 약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세법에 따른 주류, 술, 담배 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법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유해 약물에 들어가는데, 밑에 있는 거 보세요.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이요. 약물로서 여기서 끊어요. 자, 당연히 이건 유해 약물에 들어가겠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문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잘 출제가 되더라고요. 박스형 문제로. 청소년 유해 물건입니다.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입니다. 디귿은 청소년 유해 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제품의 동그라미,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 유해 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기구, 두 번째는 완구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소년 유해 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제품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담배가 있잖아요. 뭐 전자담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제품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청소년에게 거기 나온 대로 이용습관, 유해 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다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유해 물건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유해 물건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돼요.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 유해 업소입니다. 여기가 또 중요한데요. 별표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별표, 출입도 안 됩니다. 고용도 안 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맨 아래에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가 있습니다. 고용 금지 업소 그 자리 별표. 자, 고용은 안 됩니다. 출입은 되는데, 청소년 출입은 되는데 고용을 할 수 없는 곳이죠. 자, 둘 다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 유해 업소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동그라미 1의 업소, 즉 청소년 출입뿐만 아니라 고용 금지 업소와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동그라미 2의 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청소년 유해 업소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현관펜 들어주시고요. 일반 게임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니은 사행행위 영업, 니은 별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것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대통령령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시행령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딱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화 되거든요. 사행행위 영업 그 자리가 밑줄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식품 적개법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다음에 리을
리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부터 시작. 비디오물 감상실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 영상물 제공업, 이런 것들이 고용도 안 되고 출입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노래 연습장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비읍, 이거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별표 같이 읽으세요. 시작.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은 출입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입니다.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음성 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응, 불특정한 사람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당연히 안 되죠. 출입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겁니다. 지읒,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도 고용도 안 되고 출입도 안 됩니다. 자, 치읓입니다. 거기 보면 한국마사회법의 장외발매소 현관펜 밑줄, 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마가 개최된 날에 장외발매소에는 청소년이 출입 안 되겠죠. 당연히 고용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읓입니다. 키읓은 경륜 경정법에 따른 경외매장입니다. 경외매장, 장외발매소는 제가 시험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장외매장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장외발매소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외매장도 출입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는데 경륜이나 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합니다. 자, 여기까지 밑줄 쳐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 별표, 기억 말고 니은, 별표, 그 다음에 리을, 별표, 그 다음에 비읍, 별표,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치읓, 별표.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정도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오케이. 출입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금지업소. 무슨 금지업소? 고용금지업소. 동그라미 2번 왼쪽에다가 쓰세요. 출입은 가능이라고 쓰세요. 출입은 가능합니다. 출입은 가능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입니다. PC방? PC방.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게임 시설 제공업, 이런 것들이 출입은 되지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은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식품 적개법 중에 이게 앞에 출입도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하나씩 딱딱 나눠져 있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별표, 기억,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 있잖아요. 여기는 출입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비디오물 소극장업이 있습니다. 비디오물 소극장업. 자, 그 자리 별표, 출입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고용도 안 되고 거기 보면 비디오물 감상실업이 있어요. 비디오물 감상실업, 그 다음에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여기는 출입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는 건데,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출입은 가능한데 고용이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를 합니다. 자, 비읍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만화 대여법입니다.
만화 대여업 그 자리 밑줄.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 대여업은 출입은 가능하지만 당연히 고용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옷입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출입 없잖아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고용금지업소, 출입은 가능한 고용금지업소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죠. 기억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읍 체크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별표 친 것들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이 숙지가 되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상연,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약물 등을 인쇄, 복제, 수입하는 행위를 유통이라 합니다. 유통은 참고하시고요. 청소년 폭력 학대 별표, 청소년 유해 환경 별표. 청소년 폭력 학대는 폭력이나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청소년 폭력 학대라고 합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동그라미 1, 청소년 유해 약물 등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업소 동그라미 3, 청소년 폭력 학대 동그라미 4. 이제까지 다 본 거잖아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청소년 유해 환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청소년 유해 환경. 청소년 유해 환경은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 한다. 1번, 2번, 3번, 4번. 첫 번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약물과 유해 물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업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가 있었고 청소년 폭력과 학대입니다. 청소년 폭력과 학대까지를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봤잖아요. 이거 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해 환경이라 한다. 이런 것들을 박스형의 문제로 출제할 수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박스형의 문제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등의 동의입니다. 진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16세 미만 현관펜 밑줄 별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되는 게임물 이하 인터넷 게임이랍니다. 제공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네 번째 줄 오세요. 제공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쉽게 말하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삭제되지 않았죠. 말씀드린 이것만 삭제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로 넣기로 16세 미만 꼭 알아놓으세요. 자,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도 16세 미만 현관펜 밑줄.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 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묶어서 별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입니다.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등급입니다. 등급의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유료화 정책입니다. 유료화 정책의 동그라미 3. 유료화 정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죠.
벌써 3개 나왔어요. 이거를 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 제공되는 게임의 등급, 그 다음에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세팅될 수 있고, 마지막은요, 결제 정보입니다. 인터넷 게임 이용에 따른 결제 정보입니다. 결제 정보의 동그라미 4,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1, 2, 3, 4, 5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친권자 등에게 알려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라고 그래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고지해야 된다. 친권자 등에게. 그 고지하는 사항이 4가지라는 거죠. 특성과 등급과 유료화 정책, 그 다음에 결제 정보. 4가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입니다. 참고.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 게임 중독,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 입은 것을 인터넷 중독이라고 합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등 매체물의 오용, 남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 교육,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확인학습 들어갑니다. 별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 엄청 잘 나옵니다. 별표 2개. 자, 시간대를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평일이 나옵니다. 제18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방송에서는 아니 되는 방송 시간이 나와요. 끊어주시고, 자,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입니다. 학교 등교 시간을 생각하시고 하교 시간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지금 평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시면 1시부터서 오후 10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3시부터서 22시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제가 써드릴게요. 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고요. 이때 이제 등교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서 10시까지입니다. 1시부터 10시까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시 이전에 하교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서 이제 거기 나온 대로 방송에서는 아니 되는 시간대가 됩니다. 아, 이것을 그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라고 합니다. 근데 평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학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나와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1시부터 10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공휴일, 그 다음에 방학 기간이 나오죠. 이거는 묶어서 하시면 돼요. 토요일, 공휴일, 그 다음에 방학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방송,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가 쭉 늘어져야 되겠죠. 자, 거기에 보시면 오전 7시부터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오전 7시부터 자, 오후 10시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십시오. 이걸 정리하면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가로넣기로. 그러니까 숫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뭐 이거는 참고만 해도 되죠. 우리가 이제 원칙적인 것을 이제 시험 문제화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방가로 일에 따른, 2번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두 번째는요.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 예방 정책 주요 내용입니다. 흡연 예방 밑줄. 제 기억인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부처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기. 이거였거든요. 그 밑줄 친 부분이 그거예요. 자, 보시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많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흡연예방입니다. 흡연예방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여성가족부는 한방의료기관을 통한 청소년 건강상담, 무료 금연 침 시술 사업을 지원합니다. 위기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요.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 판매 모니터링 강화, 유통업자 종사자 교육합니다. 유통업체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을 전개하고요.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를 실시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지금 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추진 중이고요. 지금 4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추진 그 자리 2022년에서 24년 있잖아요. 2, 3, 4, 3년마다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거기에 현관펜 밑줄 쳐주십시오. 지금 4차구나. 보호 종합대책이요. 여기 안에 이제 흡연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겠잖아요. 자, 이제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 현관펜 밑줄. 여러분 이 법마다 주무부처가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됩니다. 보건소 금연 상담, 금연 치료 프로그램 제공하고요. 매스미디어 홍보합니다. 자,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흡연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파악을 하고요.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흡연, 음주 예방 교육 실시합니다. 금연학교 운영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유해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합니다. 학생건강정보센터가 되게 이제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체부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체부인데 청소년 관람가 영화만 동그라미, 영화가 보이면 문체부예요. 알았죠? 자,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흡연 장면 노출 문제 개선, 영상물 등급 분류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담배사업법 제정 운영입니다. 그 자리 현관펜 밑줄. 담배사업법의 주무부처가 기재부입니다. 담배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재정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제정 운영의 주무부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기부라고 하죠. 우리 보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규제 방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터넷상입니다. 인터넷의 동그라미,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심의 강화 기준을 보완한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규제 방안입니다. 유해약물은 이거 앞에서 했던 거 주류,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마약류, 그 다음에 환각물질 이런 것들을 유해 약물이라고 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이거 약물 유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찰청입니다. 단속이 중요하겠죠. 경찰청은 단속하는 곳이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TV방송 3사의 드라마 흡연 장면 노출 문제 개선합니다. TV방송이 중요하겠죠. TV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담배 판매업소 특별계도와 단속을 합니다. 특별계도, 판매업소. 담배 판매업소는 지자체가 담당하거든요. 담배 판매업소가 있으면 중요해요. 담배 판매업소 특별계도 단속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매업소와 연관성 있는 것은 지자체고요. 거기 말고 판매업소 특별계도 단속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나 편의점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경찰분들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는 위에서 말한 대로 경찰청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담배 판매업소를 지정해 준다 하거든요. 이 지정해 주는 데는 되게 지자체예요. 그래서 이런 담배 판매 업소에 대해서 특별계도나 단속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다. 경찰청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뭐니 해도 밑줄이 중요합니다. 밑줄 친 것이 시험에 나온 거니까 그걸 좀 알아놓으시고, 교육부는 밑줄이 없잖아요. 그래도 교육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흡연 실태에 대한 주기적 파악 있잖아요. 실태조사 이런 것을 이제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관할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뭐 보면 뭐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캠페인 전개나 교육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여성가족부에 대한 내용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